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7월 폭락이 나오면 저평가 이 기업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7월에 눌림목이 나오거나 좀 밀렸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저평가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뭔가 충분히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이고 실제 해외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집중해서 기업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댓글로 좀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세계 1위가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 1위는 말 그대로 강조의 의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SK텔레콤 해킹 사태입니다. 해킹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얼마나 해킹이 됐고 얼마나 감염이 됐고 뭐가 문제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통신사를 바꾸면은 이 위약 기간, 이 기간이 좀 남았을 때 위약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 통신사에 잘못이 생기면 통신사를 옮길 때 위약금이 원래 면제됩니다. 근데 그런 사항이 또 있어요, 조항이. 그러다 보니까 과연 SK텔레콤은 위약금을 면제시켜 줄까? 뭐 이런 부분을 조만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표가 조만간 진행이 되고요. 원래는 6월 30일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7월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태 관련해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졌고요. SK텔레콤의 고객 보상안 결정도 지연될 전망이며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이용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약정 기간은 원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약정 기간을 내가 지키지 않더라도 기책 사유가 너한테 있으니 야 너가 이거는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사실 뭐 위약금을 면제시켜 준다고 해서 모든 SK텔레콤 이용자들이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정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자,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를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귀책 사유는 SK텔레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위약금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내거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이 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다. 조만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단은 지난 4월 29일 1차 발표와 지난달 그러니까 5월 19일에 2차 발표를 통해 악성 코드 25종을 발견을 했고 감염 서버 23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랑 감염 서버가 이 정도 있다 했는데 사실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이번에 발표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해킹 사태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가 있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SKT가 또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너네 지금 SK텔레콤도 이렇게 다 해킹 당하는데 데이터 센터 만들었다가 너네 거기도 다 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좀 있는 거죠. 세계 최대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 웹 서비스와 울산의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마존 웹 서비스가 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최근에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해킹당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SK텔레콤이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고요. 울산은 국내 최초 100메가와트급 GPU 전용 데이터 센터로 향후 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더 크게 확장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울산 내 SK케미칼 자회사 SK 멀티유틸리티 발전소로부터 300메가와트급 LNG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SKT가 뭐 어떻게 해선 간에 어쨌든 해킹 사태가 있던 간에 없던 간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될수록 충분히 보안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SKT가 해킹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제가 봤을 때는 보안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SKT 해킹 사태를 본다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삼성전자나 이런 초대형 기업들의 기술력이 유출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 기술력은 누가 유출할까요? 시스템을 접근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훔쳐갈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나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대부분 내부 사람들 또는 외부에서 진입한 사람들이 유출을 시킵니다. 실제로 뭐 서버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저 멀리서 와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일단 내부에서 뚫리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물리 보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 보안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모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적용할 물리적 보안 시스템의 목적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더라도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물리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 바이오 인식 기술, 바이오라는 게 뭐 지문이라든가 안면이라든가 보안성이 뛰어난 분산형 시스템 구조, 양방향 CCTV 시스템 통합기 등을 결합하여 누가 슈프림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물리 보안 해가지고 기술력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게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슈프림합니다.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예요. 지문, 얼굴, 저도 얼굴 인식을 씁니다.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얼굴 인식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헬스장의 얼굴 인식이 슈프림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잘 됩니다. 오류도 잘 안 먹고요. 그래서 핀의 조합을 통해 다중 크리덴셜 인증, 세계 최고 성능의 지문 및 얼굴 인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봤기 때문에 얼마나 괜찮은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가 혹시 발생했다, 뭐 이벤트라는 게 외부인이 침입했다라든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뭐 뛰어넘었다라든가 뭐 이런 일로 관리자에게 실시간 영상 전달, 기존 영상 보안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을 위한 SDK, API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리 보안을 위한 모든 솔루션을 만들고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보안 인증을 만들어낸 기업이 슈프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물리 보안이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뭔 소리냐, 지금 뭐 한참 지금 늦은 얘기 하냐, 누가 요새 물리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냐, 데이터 센터 증가한다고 물리 보안 합니까 요새?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리 보안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데이터 센터 물리 보안 침투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뭐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 초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 센터에 외부인이 진입을 해서 그 외부인이 정보를 다 빼가거나 또 데이터 센터를 장악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직접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큰 사태가 없어요. 그럼 그거마저도 나올 수 없게끔, 그리고 최대한 정말 몰래 진입하더라도 그 몰래 진입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 막 간단해요. 한번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보안업체의 사람들이 한번 경비로도 한번 내가 속여보고, 아니면은 택배회사 직원으로도 한번 속여보고, 뭐 CCTV 없는 곳만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가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사각지대도 찾아봐가지고 사각지대로만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진입해보고, 그래서 꼭 내가 지문 인증이든 또는 뭐 안면 인증이든 다 필요 없이 내 보안을 내가 뚫어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가가 실제 침입자처럼 행동을 하고요.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으로 침입을 시도해 보안 취약점을 식별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뚫어보는 거예요. 그 보안을 내가 지금 지문인식, 안면인식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들이 한번 뚫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구도 한번 우회해 보고요.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가 어딘지 한번 사용해 보고요. 위장 복장도 입고 택배 기사나 배달원으로 나 배달 왔습니다. 저 위에 배달의 민족 와가지고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들어가도 보고, 그다음에 보안 요원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뭐 뚫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안 요원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보안 백서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3의 보안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지키는 보안 업체 말고 아예 모르는, 아예 이 상관이 없는 보안 업체가 연 1회에서 2회 정도 한번 침투를 해봐라. 사이버가 아니라 물리로 한번 이런저런 일을 이용해서 한번 우회도 해보고 하면서 침투해 보십시오 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침투 테스트를 진행하고, 침투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은 분명 뭔가 취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기는 진짜 카메라가 아예 안 보이네, 또는 이렇게 돌아가면 진짜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출입 절차를 보완하거나 경비 순찰 경로를 뭐 일로 가는 거를 뭐 일로 바꾸던가, 사각지대 감시 카메라를 추가 개선하거나 해서, 사실 일반 데이터 센터가 지금 상당히 이 물리 보안에 진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 보안을 하는 기업 중에서 몇 안 되는 기업,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슈프리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슈프리마가 물리보안 세계 2위입니다. 생체 인증 출입 통제 분야에서 약 13%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요. 중국 빼고 1위입니다. 그러니까 2위인 거죠. 디스플레이 아래 초음파 지문을 인식하는 바이오사인 6.0까지 출시가 됐고요. 이 제품은 갤럭시 S24 시리즈에 적용이 됐는데 25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에 들어가는 지문인식 기술력 있죠? 그 기술력이 슈프리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쿠웨이트라든가 좀 중동 쪽에서 수주를 잘 받고요. 북미 쪽에서도 수주를 잘 받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 지사 150곳에 바이오 스테이션 T2 400대를 납품하는 수주를 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건설 현장에 있는 네옴빌라 사업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센터라고 지금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출입 보안이 좀 엄해야 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안이 핵심이어야 된다. 물리 보안이 너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뭐 정유 회사든 아니면 정보를 다루든 아니면은 뭐든 간에 상당히 엄해야 되는 곳은 이 물리 보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글로벌적으로 슈프리마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슈프리마 매출 비중을 보시면 뭐 보통 이제 보안 회사다 그러면은 국내 매출 비중이 뭐 거의 100% 아니면은 뭐 90%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슈프리마는 국내 매출 비중이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19%고요. 아시아 18%, 아메리카 25%, 유럽 21%, 그다음에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이 15% 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 각국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슈프리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갑자기 뭐 늘어났거나 갑자기 증가했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실제 북미 매출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쪽, 이 아시아 쪽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 매출이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로 분산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나라 쪽에, 그러니까 미국에 집중돼 있거나 한국에 집중돼 있거나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정말 평균적으로 잘 나는 기업이 오히려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분산되기 때문에. 요새 소음이 많지 않습니까? 이 소음이 분산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더 있어요. 뒤에 더 있는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른 거고, 뭐 갤럭시 A82, 그
그 다음에 갤럭시 S22, S23, S24, S25까지 이 바이오사인 지문인식이죠. 네,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 슈프리마 기술력이고요. 디스플레이 안에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기술력이 그만큼 안 되면 삼성이 굳이 슈프리마 걸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기업 가치를 좀 제고하고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ROE 18%를 달성하겠다. AI 제품 매출을 비중 확대하겠다. 월 구독형 클라우드 매출을 강화하겠다. 매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꿈이죠. 꿈이라는 거는 그냥 포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 활성화를 통한 거래량을 증대시키겠다. 기관 외국인 소통 강화를 통한 장기 보유 주주를 증대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슈프리마가 그래,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자주 좀 얘기하고 보여주면서 이 주주들이 좀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볼게. 그래서 2027년도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구나. 좀 이 부분도 긍정적이죠. 기업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023년도에 비용이 조금 늘어서 영업이익이 살짝 줄긴 했지만 매출액 3년 연속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년까지는 아니지만 2023년도에 살짝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24, 25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 1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사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슈프리마 관심을 가지고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밀렸을 때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 맞거든요. 저평가가 맞는데 제가 사고 싶은 구간은 32,000원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좀 관심을 두고 볼만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슈프리마는 얘기한 대로 32,000원 정도 이하가 긍정적이다. 조금만 빠지면 돼요. 마이너스 한 5%, 5, 6% 정도만 빠지면은 3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밀린다고 할 때,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아마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증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다시 해킹 사태 관련된 발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 2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정말 전 세계 각국에서 나고 있는 슈프리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단가는 32,000원 이하부터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무료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입력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민감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입력할 때도 없고 받지도 않고 쓸 때도 없어요. 그럼 이메일 같은 건 적어야 되잖아요. 이메일은 개인 식별용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 시장 전망,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써있죠.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무료거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하반기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특강이 무료로 진행되는데 궁금하다 하시면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3일, 2일, 1일, 30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 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